양기대 의원의 삼행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세서 괜찮을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웃음을 찢죠. 양. 경기통TV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해 준비한 획기적인 플랫폼 여의도행 티켓을 잡아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광명을 인물 분석 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는 양의원형을 위한 헌정방송을 했죠. 자, 오늘은 양기대 의원 그리고 강신성 예비후보 그리고 김혜민 예비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유원 회장님이 목폴라를 목폴라 하고 왔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연사만 반 닮았다고 반사만. 한사만. 또 배정수 국장님이 제가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봤는데 누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있어요. 있지. 박중훈 닮았다. 머리만 한 바퀴 짚어줘. 네. 예전에 흑채 좀 뿌려주세요. 흑채. 이게 흑채로 될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 권대영 대표 뭐 누구 닮았다는 소리 안 들었어요? 저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딱 저희 어머니를 닮았다고. 오늘 또 세 분의 주인공 중에서 두 분의 또 삼행시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네, 했죠. 유원배 회장님께서 삼행시를 준비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역시 종손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는구나. 끝까지. 제가 먼저 한번 오늘 띄워볼까요? 예, 띄워주세요. 예.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두루 갖춘 강신성은 신선한 이미지와 강력한 체력까지 겸비한 성공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남자 강신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그 이만기가 다리 통나무 들고 원비디 선전 그런 느낌, 막 힘센 남자 막 이런 느낌. 와,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양기대 의원의 삼행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세서 괜찮을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웃음을 찢죠. 양다리입니다. 실망하셨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대신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되는 놈이 장땡 아닙니까? 대라고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라고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양기대 의원, 강신성 예비후보, 김혜민 후보 인물에 대한 얘기 먼저 한번 나눠보고 두 번째는 아직 발표가 안 났잖아요. 그죠? 네, 아직 안 경선이 과연 어떻게 치러질 것이냐 그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누가 될 것이냐 그 얘기까지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물에 대한 얘기 양기대 의원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분이 이제 200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그래서 두 번 이제 국회의원을 낙선을 하셨고 시장을 두 번 하셨고 또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이제 국회의원 도전하셔가지고 국회의원 됐고 요번에 이제 재선을 하시는 분인데 지역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악수 한두 번은 해봤을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요. 평가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비난의 얘기도 좀 있기는 해요. 우리 국장님은? 양기대 의원하고의 그 관계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정말 활동성은 뭐 이분 따라갈 수는 없죠. 누구도. 근데 단점이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와 그다음에 시장 때,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당선될 때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시장 될 때는 너무 이제 자기 사람을 많이 챙긴다는 오명을 줘서 원래 그런 자리는 원래 두루두루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사람 위주로 챙긴다는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시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양기대 의원의 비난거리가 됐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시 되셨는데 활동성이 좀 그전보다는 떨어지지 않았느냐. 많이 활동한다고 하지만 뭐 국회에 왔다 갔다 해서 그러신 모르지만 지역에서 활동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듣는 건 사실입니다. 양기대 의원은 이미 지역에서 노출이 된 정치인이고 그렇죠. 장단점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그 정치인의 어떤 역할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렇죠. 시장일 때는 더 많은 시민들과 스킨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회의원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노력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시각인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에 가서 입법 활동을 하시니까 지역에 좀 소홀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분을 딱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분이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흡수력이 되게 빠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에서 흡수력이 빠르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시정을 하고 고치고 뭐 쓴소리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많은 정치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양의원형이라는 국회의원이 보여주는 많은 그 단점들 때문에 양기대 의원의 정치력이 오히려 더 빛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은 강기성 예비 후보. 네네. 우리 뭐 또 회장님이 또 삼행시를 멋지게 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네네. 말씀. 이분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광명시 을 지역위원장이 공석이었을 때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2020년도에 양기대 후보하고 네. 경선을 해서 이제 낙마를 하셨는데 옛날에 살아오신 기적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네. 체육계 쪽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2012년도에 봅슬레이 스켈레톤 회장을 하시면서 윤성민이라는 걸출한 그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훌륭한 업적을 체육 쪽에서 기여를 하신 부분뿐만이 아니라 2014년도에 이제 안철수, 김한길 그 대표가 네. 합당을 하면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안 썼어요. 이제 그때 지켰죠. 당시에 이제 이분이 그게 아쉬워가지고 민주당 당명을 자기가 창당을 해서 그걸 갖고 있다가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조건 없이 당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굉장히 훌륭한 큰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땐 굉장히 큰 정치인이고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그렇게 확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져요. 이분이 민주당의 당명에 대한 지분은 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국장님은 이 강신성 예비 후보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강점은 아까 이제 우리 윤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점을 좀 얘기하자 그러면 그 양기대 의원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좀 더 또 활동적이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미숙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광명에서 정치를 하겠다 한다면 그동안 4년 동안 더 열심히 뛰어다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본인은 뛰어다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기대 의원을 이기려면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1.5배는 더 뛰어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경선을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면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은 조직력이 아닌가. 그렇죠, 조직력이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런 조직력을 지금은 많이 채워서 많이 극복을 했나라고 하는 거는 좀 물음표죠,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왜냐하면 강신성 어떻게 보면 양기대 의원이 버티기 있기 때문에 조직력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제 그걸 뚫고 본인만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좀 넓혀서 조직력을 확장했으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부족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이 양기대 의원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품은 지금 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나왔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본명이 강인성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아니 근데 저는 저 강신성 예비 후보가 처음에 광명에 내려왔을 때 인터뷰 기사를 제가 최초로 썼어요. 근데 제가 그분은 이제 다른 건 좋은데 이게 좀 죄송하지만 자꾸 뭘 잊어먹으시는 것 같아. 그때 저한테 소주 한 잔 먹자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안 지킨 지가 지금 벌써 안 지킨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 작은 거에 소홀하면 큰 거를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제가 술은 지금 끊었지만 강신성 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미숙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우리 국장님을 뵐 때마다 되게 센스티브하다. 되게 소녀 감성이 있다. 저희 설 지나고 식사 한번 하시죠, 강기성 위원장. 아니 뭐 만약에 어떻게 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보였는데 뭐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양기대 안티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유원 회장님이 기다리던 시간이죠, 그죠? 김혜미 후보. 사담으로 제가 얘기한 거지만 우리 유원 회장님이 종씨 분들과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또 관대하세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뭐 생각하고 그랬지. 김혜민 얘기 안 맞아요. 그렇죠. 김혜민 예비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1월 9일 날 내려오셨는데 네네. 이제 그분이 이제 카이스트 총회 학생회장도 역임했고 네. 또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를 해서
입법과 의정 활동에 대한 전문성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얼만큼 확장성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동방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을 끝까지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민원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챙겨서 그 소통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찬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도 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저는 김혜민 예비 후보하고는 뭐 접촉한 기회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기자회견 때 봤던 게 뭐냐면 좀 쾌활하다. 그리고 또 좀 상큼하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상큼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과연 시민들하고 얼마만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소통하는 것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예, 광명 지역에서 이번 총선 끝나고 또 이렇게 좀 잠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활동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마지막 말씀이 동의가 되는데 이분이 지역에서 만약에 이번이 끝이 아니라 뭐 향후에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위해서 강명에 계속 남아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뭐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차기 뭐 차차기에 얼마든지 그렇죠. 기회가 있다. 네네. 느낌은 저희 뭐 그 예전에 그 개구장의 스머프에서 똘똘이 스머프 느낌. 안경 쓰고 그죠. 이분이 약간 그런 이미지 똘똘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기대 의원도 두 번 떨어지면서 지역에서 그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발판이 된 겁니다. 그럼요. 그래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그러면 아직 을지역에서는 발표가 나지 않았죠, 그죠? 아직 안 했죠. 경선을 누가 치를 거냐 발표가 안 네네네. 났는데 경선 결과 예측과 최종 국회의원은 누가 될 것이냐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우리 이번에는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같이 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먼저 우리 하죠, 먼저 하죠. 제가 먼저 하는 게 반사마 나을 우리 것 같아요. 유해찬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양기대 후보를 경선을 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3자 구도가 되고 양당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3인 구도로 갈 것 같아요. 3인 구도. 수박이라고 그래서 배제하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하면 3자 구도가 될 것 같은데 3자 구도에서는 양기대 후보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선에 나가면 또 양기대가 될 그렇죠.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거고 그렇죠. 우리 국장님은 저는 저기 그 앞에 아까 수식어가 빠졌습니다. 아 우리 배중훈이라고 아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기대 의원을 하게 되면 더민주당이 너무 상처가 크고 출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히려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단수 공천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적합도 조사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2자 구도가 3자 구도가 도 양기대 의원이 압도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기대 의원하고 강신성 예비 후보하고 경선을 치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일각에서 이제 그런 찌라시들 있잖아요. 네네. 양기대 의원이 30% 페널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 6대4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42대 40으로 양기대 후보가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에서는 양기대 의원이 강신성 예비 후보하고 1대1로 경선을 치른다라고 얘기하면 양기대 의원이 조금 앞서지 않을까 유리하죠.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뭐 국민의힘 누구와 최종적으로 붙는다 하더라도 양기대 의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방송 출연하시는 가장 어른이신 우리 반사마님 대표에서 우리 시청자들과 강릉 시민분들에게 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2024년도는 갑진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갑진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강명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